안녕하세요. 샌드버드의 제리입니다. 오늘은 샌드버드의 봇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봇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샌드버드의 플랫폼 위에서 쉽게 봇을 구동할 수 있는데요. 봇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 챗봇과 봇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샌드버드에서는 AI 챗봇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챗GPT, 구글 바드 등의 AI 엔진 등을 통해 사용자와 소통하는 챗봇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봇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API 제공을 하고 있고, 엔드 유저와 봇 사이의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한 클라이언트 전용 SDK도 제공하고 있어 어느 서비스든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채팅을 해석하고 그에 걸맞는 답변을 주는 등의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미리 지정해둔 AI 엔진을 통해 봇이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고객사분들께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AI 엔진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룰 베이스 챗봇을 구현하고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바로 오늘 설명드릴 봇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신다면 빠르고 간단하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챗봇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사에서 직접 비즈니스 로직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봇 인터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봇 인터페이스의 토대가 되는 플랫폼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API는 챗을 포함한 샌드버드 제품들의 다양한 자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RESTful API를 지칭합니다. HTTP와 JSON을 사용하고요. API 예시로는 메시지 전송, 채널 생성, 유저 생성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API는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전용 SDK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봇 인터페이스 또한 플랫폼 API를 통해서 동작합니다. 다음은 봇 인터페이스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봇 관리, 두 번째는 메시지 이벤트 처리입니다. 봇 관리는 봇 생성이나 삭제 등의 CRUD 작업 혹은 메시지 이벤트를 받을 엔드포인트를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방금 설명드렸던 플랫폼 AP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이벤트 처리입니다. 샌드버드로부터 메시지 이벤트를 받아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답신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사 서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부분을 도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봇 관리의 예시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봇을 생성하는 예제인데요. 고객사 서버에서 샌드버드 서버로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요청에서 중요한 필드만 적어두었는데요. 봇 유저 아이디는 말 그대로 봇의 아이디이고, 봇 콜백 URL은 메시지 이벤트를 받을 엔드포인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메시지 이벤트 처리 예시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사용자가 봇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때 샌드버드는 아까 등록해둔 엔드포인트로 HTT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사용자는 메시지를 분석해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정해진 답변을 다시 샌드버드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샌드버드 봇 인터페이스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고객은 봇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봇에 전달되어야 하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전달해 주므로 서버 사이드에서 해야 할 작업이 많이 줄어들고, 클라이언트 SDK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쉽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봇의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도구입니다. 봇을 만들었을 때 한 번에 고객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저와의 대화를 관찰하고 로직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봇 로그를 볼 수 있는 도구처럼 적절한 운영 도구가 있다면 봇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샌드버드에서는 봇 로그 등의 운영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구들을 진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 아날리틱스 등의 도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봇의 최적화된 UI입니다. 봇의 대답을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버튼과 카드뷰 등의 최적화된 U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UI를 보여주었을 때 고객이 봇을 더 많이 활용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봇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들 봇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에코봇입니다. 두 번째는 오더봇입니다. 고객이 주문 현황을 요청하면 답변해주고 그 외의 질문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봇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포스트맨과 코딩을 할 텐데 이 관련 자료들은 제가 비디오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봇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트맨을 통해서 플랫폼 API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아이디와 API 토큰이 필요한데요. 저는 미리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봇 생성 API를 사용해 봇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에코봇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에코봇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제가 다른 봇이 많아서 숫자 10을 이용해서 좀 넘버링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에코봇으로 하겠습니다. 프로필은 현재 필요하지 않고 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봇 콜백 URL은 유저들이 봇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샌드버드 서버가 해당 URL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해 주게 되는 URL인데요. 여기 사용될 URL은 제가 만든 서버에서 메시지 이벤트를 받을 엔드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설정해 둔 제 서버의 엔드포인트를 적어 두겠습니다. 네, 205K로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오더봇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저 아이디는 오더봇 10으로 하고 닉네임도 오더봇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엔드포인트를 다르게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구성해 둔 API에 맞춰서 적어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봇 생성 두 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봇 목록 API를 사용해서 봇이 생성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더봇 10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에코봇 10이 나온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만든 서버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코틀린의 케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서버를 만들었는데요.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든 봇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케이터 프레임워크를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코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은 에코봇 슬래시 메시지 엔드포인트로 HTTP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의 처리 부분입니다. 아까 에코봇의 봇 콜백 URL로 지정한 URL이죠. 먼저 받은 제이슨 페이로드를 파싱해서 객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페이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로드에는 메시지, 채널, 봇, 샌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사용해서 봇의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 코드는 파싱한 객체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샌드버드의 봇 메시지 전송 플랫폼 API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에코봇이니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앞에 you said 텍스트만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에코봇의 서버 쪽 구현은 이게 전부인데요. 한번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샌드버드에서 채팅을 위한 UI를 제공하는 SDK인 UIKit을 사용해서 봇과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앱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필요한 코드가 채널 목록을 띄우는 액티비티 선언 하나뿐인데요. 설명에 첨부될 샌드 퍼스트 메시지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되었고 에코봇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서버 로그가 보이는 터미널도 같이 실행해 두겠습니다. 네, 제가 헬로를 입력을 했고요. 봇이 그대로 답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터미널로도 샌드버드 서버가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도 몇 가지를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다음은 오더봇입니다. 메시지를 받아서 파싱하고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먼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코드입니다. 텍스트가 오더 스테이터스가 아닌 경우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봇 메시지 API를 사용해서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네, 그러면 오더 스테이트라고 사용자가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지금 보여드릴 부분이 에코봇과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전에 저희 봇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최적화된 UI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UI를 그리기 위해서 서버에서 전용 페이로드를 따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객체만 살펴보면 티셔츠, 바지가 포함된 주문이 배달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페이로드인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페이로드를 담아서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만 에코봇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페이로드를 담아서 봇 메시지 전송을 플랫폼 API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서버 쪽에서 보내준 UI 페이로드를 그리는 코드가 있어야겠죠. 저희 UIKit 제품들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핵심적인 코드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다큐멘테이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메시지 목록이 보이는 채팅 화면에서 특정 채팅만 카드뷰 형태로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메시지 목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메시지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해야 합니다. 다음 보시는 코드는 제가 만든 커스텀 코드인데요. 기본 어댑터인 메시지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받아 필요한 부분만 오버라이드를 해서 커스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카드로 보일 메시지를 위한 뷰 타입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뷰 타입일 때 사용될 뷰 홀더의 바인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드가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메시지의 UI 데이터 함수가 아까 서버에서 보낸 UI 페이로드를 파싱한 데이터를 받는 부분입니다. 아까 오더의 페이로드에 ID, 스테이터스, 아이템 리스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딸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각 주문별로 뷰의 내용을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주문의 아이디를 타이틀에 넣고 내용에는 상태 정보를 넣습니다. 아이템 목록에는 전체 아이템 목록을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커스텀으로 만든 어댑터를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으로 쓰일 메시지 리스트 어댑터 대신에 제가 만든 카드뷰 어댑터를 사용하도록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앱을 실행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서버의 로그를 볼 수 있는 터미널을 띄워 두었습니다. 먼저 오더봇이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의해둔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정의한 명령어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가 UI 페이로드를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했고 그게 카드뷰 형태로 잘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코드를 보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카드뷰가 보여지게끔 커스텀을 했던 코드를 수정한다면 카드뷰뿐만 아니라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UI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나누었던 대화를 본 로그 기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봇 로그 기능은 대시보드에 접속해서 챗 봇 로그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유저 아이디는 제리2인데요. 보시면 에코봇과 오더봇과 대화를 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더봇과의 대화에서 제일 처음에 말했었던 내용이네요. 보시면 사용자가 어떤 채팅을 보냈는지 그리고 봇이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챗 히스토리를 통해서 앞뒤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와 봇이 나눈 대화들을 분석하다 보면 어떻게 봇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샌드버드의 봇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샌드버드의 봇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봇 관리와 메시지 이벤트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고 고객은 비즈니스 로직의 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챗봇 대신에 봇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는 고객은 AI 엔진을 넘어선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고 싶은 케이스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AI 챗봇에서도 비즈니스 로직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컴 메시지는 사용자가 봇 대화방에 입장 시 봇이 첫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Suggested Replies는 사용자가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대화 선택지를 주는 기능입니다. 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 봇의 활용도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Retrieval은 파일 또는 홈페이지 정보를 봇이 활용하게끔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시로는 FAQ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것을 활용해 봇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Function Call은 봇이 API를 활용해 대답할 수 있게 하는데요. 자사 서비스의 API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특정 질문에 특정 대답을 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리 정의해둔 명령어에 대한 답변을 봇이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오늘 보여드렸던 봇 로그 기능을 통해 봇 대화 기록을 보고 현재 봇이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봇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룹은 고객이 봇의 대답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객이 주는 직접적인 피드백이기에 봇을 개선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익스포트는 봇 관련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샌드버드의 AI 챗봇은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을 지원하므로 먼저 AI 챗봇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구현하실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이 기능들로 충족되지 않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봇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AI 챗봇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란에 있는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